자, 오늘 이제 3월 29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버트 푸얼스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어제였죠. 28일 1년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30억 원의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면서 전격 친정팀으로 11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2012 시즌을 앞두고 에인절스와 10년 계약을 맺고서 다시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가기까지 11년이 걸렸는데 네. 역시 세인트루이스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캠프 경기에 나타나가지고 뭐 인사를 딱 하는데 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이 확실히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구나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세인트루이스에서 MVP를 3번 차지한 왕의 귀환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뭐 어쨌든 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하고 나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이제 부인이죠. 이 와이프의 이제 인스타에 은퇴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올해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2022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운드를 또 떠나겠다. 본인의 입으로 또 선언을 한 폴스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실 내셔널리그 이 세인트루이스에 이 돌아올 수 있게 된 큰 원인은 역시 뭐 지명타자 제도 도입 때문이겠죠. 그렇죠.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폴스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됐잖아요. 그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귀 시점이 정말 절묘한 게 야디어 몰리나 역시 1년 계약을 연장하면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웨인라이트도 그렇고. 예, 웨인라이트도 그렇고 이 세 명의 전설이 마지막 해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뭉쳐서 한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폴스에게 있어서 세인트루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데뷔 시즌부터 2011년까지 총 11년 동안 전성기를 보낸 또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왕부터 해서 MVP 3회, 골드글러브도 두 차례 수상을 했었고요. 실버 슬러거는 6번, 올스타 10번, 뭐 월드 시리즈 우승도 2006년, 2011년 두 번 차지했으니까 네. 세인트루이스의 전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남겨둔 성적만 봤을 때는 445홈런 그리고 1329타점, 타율도 3할 2푼 8리, OPS 1.037. 이미 이때까지만 성적만 놓고 봐도 이때 은퇴를 했었더라도 당장 뭐 면회의 전당에 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을 이때 이미 쌓아서 놨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10년이라고 하잖아요. 폴스의 데뷔 후 10년 동안의 활약은 뭐 메이저리그 어떤 전설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었습니다. 뭐 미키멘틀, 루게릭 이런 선수들과 비견됐었던 게 당시 폴스기 때문에 네. 뭐 이적 후에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습니다만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10년 2억 5천만 달러 에인절스와 계약하고 나서는 역대급 하락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일단 홈런 자체는 222개를 쳤으니까 나쁘지 않았었는데 비율 스탯이 많이 무너졌었죠. 일단 타율 2할 오픈 6리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OPS 같은 경우에도 0.758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폴스 선수가 이적 후에 주루라든지 아니면 수비라든지 해서 이 생산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WAR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30홈런 100타점을 기록을 하더라도 뭐 정말 WAR은 뭐 1, 뭐 2, 네. 뭐 여기에서 놀던가 아니면 진짜 못하는 마이너스도 시즌에는 있었고요. 마이너스 거의 뭐 2에 가까운 성적을 찍으면서 참 역대급 먹튀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었는데 네. 사실 지난 시즌 저희가 막 먹튀 얘기를 해도 그 선수는 먹고 뭐 트레이드 됐다 혹은 이제 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실 좀 먹튀잖아요. 폴스 같은 경우에는 에인절스로부터 방출이 되긴 했었지만 네. 폴스 선수가 이 좌투수를 상대로도 본인을 기용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서 방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인절스가 놓아준 거라고 봐야겠고 놓자마자 다저스, 그러니까 에인절스 바로 옆 동네로 가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 그러니까 친정팀으로 돌아가기까지 하는 먹고 튀었죠. 이거야말로 정말. 진짜 먹튀다. 에인절스 팬분들에게는 참 네.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이 10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어쨌든 이 좌저스에서도 좌투수 상대 플래툰으로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돌아갔는데요. 아무리 10년 동안 말아먹었다고는 하더라도 통산 성적 2,971경기, 타율도 2할 9푼 7리, 3,301안타, 679홈런, 2,150타점, OPS도 0.919입니다. 야, 이렇게 10년을 말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스탯이 굉장히 또 아름답고 누적 성적도 그렇죠. 훌륭하다. 통산 홈런으로 봤을 때는 5위고요. 타점도 3위, 최다 안타는 12.
그러니까 주요 스탯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역대급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역시 700홈런 돌파 여부가 될 텐데요. 사실 21홈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71홈런까지 이 700홈런을 달성한 선수도 딱 3명밖에 없죠. 본즈, 그리고 이제 행크 애런, 베이브 루스까지 이제 3명인데 알렉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6홈런 이 4개가 모자라서 700홈런을 달성하지 못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약물 적발을 2차례나 맞아요.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됐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푸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700홈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21개 홈런을 때려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출전 시간도 지명타자 자리에서 코리 디커슨이랑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이고 뭐 대타 출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2019년에 545타석을 소화하고 23개 홈런을 기록을 했었던 게 마지막 20홈런 시즌이었고 또 이게 이후에는 단축 시즌 때문에 이 누적 기록에 있어서 푸올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지난해 어쨌든 좌완 상대로도 13홈런, 34타점, 타율도 2할 9푼 4리, OPS 0.939. 좌완 상대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충분히 저는 생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체적인 스탯을 봤을 때는 OPS가 0.7을 이번에도 간신히 넘겼지만 좌완을 상대로만큼은 킬러의 면모를 보여줬던 폴스인데 올해 카디널스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커슨 선수와 코리 디커슨 선수와 함께 짝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팬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세인트루이스의 예상 순위가 뭐 딱 중위권이더라고요. 81승 81패. 올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 전망 좀 이제 푸올스가 왔으니까 마지막 시즌 좀 가려고 가고 이 아름답게 끝내면 좋을 텐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17연승을 통해서 간신히 포스트 시즌 막차를 탈 수 있었는데 스티븐 매치가 합류하긴 했었지만 뭐 김광현 선수는 KBO 리그에 복귀를 했고 거기다 뭐 플레어티 같은 경우에도 어깨 부상 점액남염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알렉스 레이스 마무리 같은 경우에도 어깨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난 시즌보다 플러스 요인은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인트루이스 팬들에게는 2022 시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인라이트와 몰리나 그리고 이제 푸올스가 나란히 또 은퇴를 선언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계약 이후에 몰리나한테 폴스가 바로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친분이 있는 두 선수인데 2004년에 몰리나가 데뷔한 이후에 뭐 폴스가 이적할 때까지 뭐 벌써 뭐 7년, 8년 정도를 함께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몰리나 신인 시절부터 양복을 맞춰주는 등 폴스랑 인연이 굉장히 깊었었고 네. 2006년, 2011년 월드 시리즈 우승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웨인라이트 같은 경우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긴 했었지만 이 세 선수가 카디널스에서 만들어낸 기록들이 정말 대단했죠. 네. 2019년에 이제 이 푸올스가 부시 스타디움에 원정 선수로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도 이 몰리나가 포수석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이 박수를 받을 수 있게끔 시간을 끄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도 이제 막 포옹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한 팀에서 또 뛸 수 있게 된 만큼 또 베테랑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의 나이가 벌써 41살이 됐고요. 네. 몰리나 같은 경우에도 40살. 웨인라이트도 39살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세 선수, 세 카디널스 레전드들이 올 시즌 어떤 기록을 쓸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몰리나 폴스 뭐 나란히 둘 다 또 명예의 전당 첫 턴 입성에 유력한 그런 선수들이고 뭐 모자 어느 팀 모자 쓰고 가느냐 뭐 이제 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죠. 저는 세인트루이스 쓰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유, 에인절스는 명예의 전당 모자 씌우려고 10년 계약을 하고 데리고 갔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10,000,000에 10년 동안 고문하는 계약도 맺어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이거? 파기해야지. 그것도 위약금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폴스가? 거기 이제 에인절스 모자 쓰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더 오히려 그렇죠. 또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푸올스 선수의 친정팀 복귀 관련된 소식 저희가 한번 좀 전해드렸고요. 또 푸올스와 관련된 또 다른 댓글들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